자, 오늘 한번 해볼 거는 뭐냐면 이제 겨울방학이 되기 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일 텐데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한 수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다? 지수. 어떻게 공부하냐라고 하는 건데 이 지수라는 단원 그리고 이 다음에 배우는 노고라는 단원 자체가 뭐냐면 조금 너희들한테 내용이 되게 생소하고 조금 어렵게 다가가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가르쳐 보면서 선생님 나도 가르쳐 보면서 내용이 되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는 단원 중에 하나이고 너희들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 이런 것들 이렇게도 해야 돼 라고 하는 단원들이 좀 될 거야. 근데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 용어에 친숙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자체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거를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것보다 이거에 조금 익숙해져야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면 이 단원들이 그렇게 마냥 어렵지만은 않을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의 시작은 뭐다? 너희들이 먼저 빨리 친해져라.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거듭제곱근의 뜻인데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고등학교 때로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용어들이 뜻이 조금 조금 세세하게 좀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 중학교 때 보면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걸 배우는데 어떠한 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라고 이런 식으로 배우게 돼. 그러니까 딱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가르쳐놔서 a의 범위에 따라서 이게 2개다 아니면 1개다 아니면 0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진 않아. 왜? 이제 너희들을 배울 수 있는 수의 범위까지는 다 배웠거든. 그러니까 복소수라는 범위까지 배웠으니까 어떠한 수를 n제곱을 했더니 a가 되었어. 그러면 나 이 x는 뭐라고 쓸 거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속된 기호가 뭐냐면 부호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는데 읽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n제곱근 a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n제곱근 a.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숫자를 생략해서 쓴다라고 해서 그 의미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 이 경우가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 중학교에 임의적으로 보면 제곱하면 문수 숫자이기 때문에 저 거듭제곱근 앞에 그러니까 근호 앞에라는 숫자는 뭐가 원래 생략이 되어 있는 거냐면 2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2는 생략해서 쓰기 때문에 안 쓰지만 우리가 저거는 임의상으로는 2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가 3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 5라는 숫자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숫자 3 이상부터는 무조건 사용해서 나타나는 거고 단 만약에 n이 1이다. 자, n이 1이다 라고 한다면 이 근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호를 뺀 나머지 숫자들만 사용을 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이 제곱근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한다? 일반적으로는 2 이상부터 그러니까 제곱이 되는 거 이상부터 이야기는 하지만 제곱일 때만 근호 앞에 숫자를 생략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제곱하는 개수는 복소수 전체 범위로 하게 되면은 n개가 맞아요. 그러니까 n번을 제곱했다 그거에 n제곱근을 찾자라고 한다면 복소수 범위까지는 확장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n개다라고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복소수 범위보다는 실수 범위까지만 많이 쓰기 때문에 n의 범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n이 짝수냐 홀수냐 그리고 a의 범위에 따라서 이 x가 되는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도 꼭 같이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이제 넘어가 볼 건데 오늘의 문제들은 지수 문제, 대표성 문제들을 말할 거지만 이 대표성 문제들 중에서는 하나는 모의고사하고 좀 자주 친숙하게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고 하나는 모의고사 문제보다는 학교 시험에서만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발제되었던 유형들은 우리가 모의고사와 학교 시험 둘 다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조금은 학교 시험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은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3분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수를 세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7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게 x 플러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는 0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값이 하나 있는 거고 여기서 만족하는 값이 존재를 하겠지. 그럼 얘는 2차니까 2개 존재할 거고 얘는 1차니까 하나 존재할 거야. 그래서 거듭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문제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으면 문제의 일반적인 범위는 복소수 범위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만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3이다 라고 했었을 때 81을 4제곱, 그러니까 4제곱해서 81인 거거든? 그러면 3, 3, 3, 3 하면 81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하면 이것도 81이야. 그래서 3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도 같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땡. 그리고 0의 제곱근. 유일하게 우리가 제곱근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n개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딱 중복되는 근이 하나 있거든? 그게 뭐냐면 0이야. 그래서 0의 제곱근은 없다가 아니라 한 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 0을 제곱하면은 0이에요. 0을 n번 제곱해도 0이고요. 그래서 꼭 같이 기억을 하시고 n이 짝수일 때 5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x를 n번 제곱했더니 5야. 이 숫자 양수야. 그리고 n은 짝수야. 그러면 이 거듭 제곱근의 개수가 짝수개이고 결과값이 양수면 이때 실수의 개수는 무조건 2개입니다. 2개. 만약에 0이다. 여기 결과값이 0이다. 얘는 1개. 얘가 음수다. 어떤 음수로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n이 홀수다. 자, n제곱이 홀수다라고 했을 때 이 숫자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홀수다라고 얘기해주면 여기에 부호에 관계없이 무조건 실수는 한 개만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프 특성 때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면 지수의 성질들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지수 법칙들은 a의 x 곱하기 a의 y면 a의 x 플러스 y 자 나누기면 빼기 그 다음에 a의 x의 y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a의 xy 제곱 그리고 이거 이에 기타 등등등 되게 많은 공식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지수 법칙들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경우에서 많이 얘기하냐면 밑에 값에 관계없고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에만 우리가 보통 다루는데 그게 언제까지 다루는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교육까지는 그렇게 다뤄.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지수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할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 그 다음에 정수인 경우, 유리수인 경우, 그 다음에 실수인 경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확장을 하다가 밑에 범위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바꾸는 거야. 어떻게 했냐면 얘는 실수 전체, 얘는 0이 아닌 실수, 그리고 이 두 경우는 양수인 경우에만 우리가 보통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지수 법칙들이 적용은 하는데 밑에 범위가 언제일 때 그리고 지수 범위가 언제일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차근차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수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 유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자라고 말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우리 이 어떤 문제들이 나와도 1분 안에 풀 수 있는 것들을 도전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학의 실력이 쌓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자, 한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 전개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거야.
자, 수학에서 이거를 거듭제곱을 계산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특히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더 안 해요.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어떤 것들 하냐면 조금은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요령을 한번 피워보는 건데, 자, 4하고 9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뭐냐면 다 2의 거듭제곱꼴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앞에 숫자는 그냥 2의 9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뒤의 숫자는 2의 16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2의 3제곱, 얘는 2의 10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는 2의 3제곱으로 묶으니까 여기가 1 더하기 2의 7제곱이고, 얘는 2의 9제곱이니까 1 더하기 2의 7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야? 이 부분이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2의 3제곱분의 2의 9제곱이니까 이거를 계산해주면 얘는 2의 6제곱이지. 그래서 6제곱분의 2의 6제곱이니까 얘는 계산해주면 얼마냐라고 하냐면 2가 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를 살펴보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얘는 0이 아닌 정수고 원소 중 자연수인 것들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한번 가져온 건데, 지수의 성질도 지수의 성질이지만 우리가 약수의 성질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 중학교 교육과정의 약수는 자연수인 경우에만 다루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나서는 약수는 음의 약수도 일반적으로 다루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범위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보통 저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걸 거듭제곱하면 이게 자연수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64라는 숫자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64라는 숫자는 2를 6번 곱한 거랑 같을 거고, 이거의 지수법칙에 따라서 이거를 바꿔주면 2의 마이너스 n분의 6이 되겠지. 그럼 이 결과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자연수. 그러면 6의 약수들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하필이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6의 음의 약수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면 이것들이 자연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뭐냐면, 그럼 넣어서 이 결과값이 뭐니까 그 결과값들을 다 더해.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야 되니까 넣어주니까 2의 6제곱, 2의 3제곱, 2의 제곱, 2의 1제곱. 그래서 6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4, 2가 되니까 총 계산해주면 답은 78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도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조금을 좀 변형한 문제인데, 다음을 계산해야 돼요. 계산을. 그래서 2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금의 치환을 합니다. 치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x라고 하고 요거를 y라고 한다면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y의 제곱일 거야. 그러면 눈치 빠른 애들은 알 거야. 이거를 계산하면 뭐다? 그냥 4x y로. 그래서 4는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y, 그 다음에 2의 x 마이너스 y예요. 그래서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2의 2x 플러스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5번 3의 2x 제곱 빼기 3의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실제로 교육청에서 많이 나오지만 학교 시험에서도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인데, 보통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수와 어떤 수의 역수 간의 관계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3의 x제곱을 다 나눌 거야. 그러면 얘는 3의 x제곱이고 얘는 3이고 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래서 넘기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는 3이 되고, 양변을 여기서 제곱할 겁니다.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하면 3의 2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9. 그래서 3의 2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x는 7이다 라고 하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요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3의 4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4x는 47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7 더하기 1분의 47 더하기 1이니까 얘는 6이 답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명심하시면 돼요. 자, 6번 문제인데 x는 2의 4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고 이렇게 하겠대.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래 라고 한다면 보통 지수 중에서 근호가 나오면 안에 있는 숫자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 거냐면 제곱 형태로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를 한번 보세요. 얘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2의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4니까 얘는 2의 2분의 1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얘는 실제로 뭐냐면 2의 4분의 1 빼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곱이니까 자 이거를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넣을 건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뭐가 나오냐면 2의 4분의 1 빼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거기에 다시 x 2의 4분의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요게 날라가서 그럼 이거는 2 곱하기 2의 4분의 1이니까 얘는 2의 4분의 5 제곱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번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ax 빼기 a의 마이너스 x분의 a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가 2분의 3이래.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어떻게 하냐면 분자 분모에 사랑스럽게 이거를 곱해주세요. ax제곱을 친절하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분배 법칙에서 곱해주면 여기는 a2x 빼기 1이고 여기는 a2x 더하기 1인데 이게 2분의 3일 거야.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 t-1분의 t 더하기 1은 2분의 3이어서 이렇게 곱해주면 3t-3은 2t 플러스 2니까 t가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올 거야. 그러면 a의 2x가 5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다음은 a의 4x잖아. 그러면 4x니까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제곱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25가 정답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8번 문제. 8번 문제는 지수 문제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를 풀려면 어찌됐든 간에 뭔가 좀 변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가장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는 그냥 보여주는 숫자에서 이거를 벗겨가지고 이거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제일 간단한 문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 속에서 좀 숨어져 있는 그것들이 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찾아 나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12, 12, 5, 4 이렇게 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좀 바꿔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 12를 12의 b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4기 때문에 이 값이 뭐냐면 3이에요. 그러면 3이라는 숫자는 12에 1-b라고 놓을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버리면 이 숫자는 이렇게 할 수 있지. 12에 1-b제곱에 1-b제곱분의 a 플러스 b제곱.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거해서 이거를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곱하니까 뭐냐면 12에 a 플러스 b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이거를 곱하니까 12에 a 플러스 b인데 이게 뭐냐면 20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요 값은 2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나왔을 때는 조금의 적절한 변형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그 변형을 조금 이런 식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9번 문제는 어느 필름의 사진 농도를 P, 입사하는 빛의 세기를 Q, 투과하는 빛의 세기를 R. 그러면 이런 게 성립을 한대요. 왜 성립하냐고 물어보지 마. 이거는 성립한대. 그냥 문제에서 주는 조건이야. 그래서 지수의 실생활의 문제인데 지수의 실생활의 문제를 1분 안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요 내용을 일단은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서 기억을 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거야. 그럼 이 쌓는 빛의 세기는 같고, 그러니까 Q가 서로 같고, 사진 농도가 각각 P하고 P 플러스 1에. 그러면 각각의 투과하는 빛의 세기가 RA, RB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겠느냐라고 하는 거. 실제로 16년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문제지만 저 지수 문제에 관련된 문제는 20년도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꼭 한 문제씩은 필수로.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내가 요 문제를 풀려면 일단은 하나씩을 세울 건데, 자, 봐봐. A라는 거를 한번 봤더니 빛의 세기는 같다고 했으니까 Q는 그대로 둘 거야. 그러면 R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RA는 Q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뭐야? 빛의 세기가 P잖아. 그러니까 쟤는 그대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10에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그러면 RB는 똑같은 Q에 얘는 농도가 P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건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나누래. 그러면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R의 B 제곱분의 R의 A 제곱은 Q가 약분이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P에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요게 날라가지. 그러니까 얘는 10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10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이 문제의 답도 얼마다? 100.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장으로 돌아서 그거 좀 할게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문제 9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9문제들 속에서 좀 숨어져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지수하면 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을 거야. 그 중에서 꼭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면서 좀 느꼈던 질문, 그러니까 많이 받아봤던 질문, 그리고 왜 이런 내용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를 조금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A의 0제곱이 1이 되는 이유도 한번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보통 내가 이거 질문을 딱 이렇게 던지면 대답이 뭐냐면 0이에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0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3 나누기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같은 숫자 나누기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하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A의 0제곱이다 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어떠한 수로 나누는데 이게 그 어떤 수가 서로 같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지수법칙의 적용에 의거해서 이게 A의 0제곱이다 라고 하는데 3 나누기 3이 1이듯이 지수도 같은 수 나누기 같은 수면 이거는 무조건 수학적인 약속은 뭐냐면 1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 그래서 A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조금 앞쪽에서 얘기했던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거듭제곱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실수적인 범위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수적인 범위.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짝수차 함수하고 홀수차 함수들의 그 그래프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인데 플러스 개수가 짝수개면 이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짝수개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개수가 홀수개면 마이너스로 나와. 그러니까 부호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래프적인 특성이 뭐가 되냐면 짝수차 그래프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들의 그래프인 거고, 홀수차들의 그래프들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점이 대칭인 함수로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만나는 거듭제곱의 개수가 이 양수일 때는 교점 개수가 2개인 거고, 얘는 0일 때는 하나, 0보다 작을 때는 없어.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개수가, 그러니까 결과값이 양수면 2개, 0이면 하나, 0보다 작으면 1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런 그래프적인 개념 때문에 그런 거고, 홀수다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어찌됐든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의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든 다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n이 홀수인 경우는 결과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1개만을 갖는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유는 그래프적인 성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밑이 어떤 값이든 관계없습니다. 근데 지수가 정수가 되면 밑은 0이 아닐 때만, 그리고
유리수와 실수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밑이 양수일 때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한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지수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너희들이 지수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표현이 좀 생소해지고 왜 이러한 표현들을 쓰지, 조금의 이러한 내용적인 게 되게 좀 많아질 거야.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올라가는 내용 중에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수학적인 정의는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수와 로그는 그런 정의적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한 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